우리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불안해할 때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24시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국내 시장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다우 산업은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선이 DI 플러스 선이라고 얘기했고, 회색 선, 하단의 회색 선, 10선 아래 찍고 나서 돌았을 때 속도가 중요한데, 돌았을 때 빠르게 돌았으면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우가 딱 이런 패턴으로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선을 딱 찍고 나서 돌아서는데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여기 있는 거랑 흡사하거든요. 여기 흐름이랑 S&P. 돌아서니까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시장이 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세죠. 지금 아주 강합니다. 모두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튀어오를 때 S&P 500이나 다우, 나스닥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게 되면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으로 시나리오가 넘어가고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면서 빠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거를 신경 안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잡아 올리면서 채권 수익률도 같이 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미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실적 호조? 제가 주식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의 시장이 올라간다?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고 나서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찾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구나. 이렇게 기사가 되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요. IQ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반영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6개월 후 1분기, 2분기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무엇일까요? 항상 똑똑했던 우리보다 현명했던 코로나 난리에 시장 올라올 때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는데 시장이 올라갈 리가 없지. 자,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미래 가치의 반영이라는 주식의 논리로 작년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미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시 클럽도 무엇일까? 시장은 무엇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고민해 봤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혔던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 2022년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가 꼭 포스트 코로나죠.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했다. 이거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미시장을 끌어올린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분명 그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4달 일상 회복, 첫 단계에서 식당, 카페 운영 시한 제한 해제 검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빗장을 풀기 시작했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믿을 만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격리 기간 조건과 입국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풀어준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유럽이나 미 시장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위드 코로나를 먼저 맞이한 국가들은 하나씩 빗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들. 정상화되어 가는 것들. 내년 신흥국도 정상화되고 전 세계가 정상화될 것을 미 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도 반영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 시장이 강한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름이죠. 다 필요 없어. 유가가 오늘 어제 제가 캡처한 거라서 또 쳤죠 오늘.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문제야. 지금 뭐 세계 정상이고 뭐고 악재는 이거야. 그래요. 악재 남아있는 악재는 이거 하나입니다.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에너지 가격의 급등, 유가의 급등 이거죠. 기름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제 또 미시장 그 기름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셰일 기업들 채굴기가 감소했다? 한 2기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야,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감소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유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유가 시장의 흐름이죠. 근데 11월 초순이면 11월 4일이죠. 다다음 주에요. 오펙의 회의가 있습니다. 기름 국가들의 회의가 있는데요. 백악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미국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페드의 정책도 빠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목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죠. 백악관 입장에서 이 기름 가격은 굉장히 민감한 요소일 거예요. 오펙에 대한 압박이 점점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펙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변수가 많은 건데, 근데 백악관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유가 안정. 이게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갈까? 오펙은 증산을 실적으로 하게 되면 유가는 안정화될 수 있고 기로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공조. 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유가나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공조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구간이니까 또 한파까지 올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 움직임이 다음 주에 또 형성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것도 잡았다. 모든 악재가 해소됐다. 시장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무엇에 대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국내 시장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하면 포드모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요. 테슬라 주가가 또 어제 또 뽑았습니다. 또 신나게 올라가는데 이걸 보게 되면 그동안 또 하나의 중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던 자동차, 반도체 시장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위로 뽑으면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의 또 매력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랑 많이 이제 비견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대만 가권이죠. 신흥시장에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다음에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 가권도 지금 미시장 치기 전에 딱 그 자리랑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랑 굉장히 흡사한데요. 근데 대만 가권보다 우리가 유리한 게 있어요. 대만은 우리보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또 IT, 하드웨어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지수, 대한민국 지수랑 많이 비교되는 그런 지수인데요. 우리는 뭐 배터리도 잘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 강국으로 거듭나면서 자동차 산업도 대한민국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이 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미국이랑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어마무지한 강국이라는 거죠. 문화 콘텐츠를 수출해가지고 IT 하드웨어와 함께 IT 소프트웨어와 함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를 유일하게 수출해가지고 큰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마 대한민국이랑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 콘텐츠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IT 시장에서의 강자.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두 개의 국가. 그래요. 대한민국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수출할 수 있어요. 이게 대만보다 대한민국 시장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그거 가지고 자 최근에 오징어 게임 열풍 보게 되면요. 어마무지하죠. 오징어 게임에서 언급 제주도 한류 열풍 타고 관광 마케팅 활발.
세계의 빗장이 풀리게 되면요. 제주도 나오죠. 거기 오징어 게임에서. 새벽이가 뭐 제주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저도 벌써 다 가물가물하네. 본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제주도 얘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제주도가 문화관광지로 또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급증할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지금은 세계 최고니까. 우리 뭐 미국도 다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게임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는데요. 펄어비스에서 만든 도깨비라는 게임인데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게 또.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나와가지고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빅 히트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임인데요. 이런 것 통해서 또 한국을 알리는 분위기,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분위기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대만보다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네,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요거 좀 잠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끄는 거죠? 제가 에러가 좀 났네요. 잠시만요. 예. 이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 예. 네.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얼굴이 다 빨개졌네요. 갑자기 멈춰가지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속자들이란 드라마랑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뭐 중국에서 특히 엄청났죠. 37억 부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37억 부의 조회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 2번, 3번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내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호텔 신라가 2013년도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었고 대한민국 KBT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량 호주를 보여줬죠. 아모레퍼시픽이 7배, 8배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래요. 문화를 수출한다는 것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판매량 급증 이런 것도 연결되고요.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급증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징어 게임은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죠. 참 흥미롭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불법 유통돼가지고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품 이거는 뭐 방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코리아 제품에 대한 한국의 제품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시장이 굉장히 핫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또 핫하게 떠오르는 섹터 하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뭐 결론 대한민국 시장은 시장 돌았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호라이즌 아직 뭐 사명은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는데 메타버스 기업으로 초점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저도 최근에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엔터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BTS 정국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딱 들어가서 몇 번 딱 칩니다. 나 정국 막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팬덤, 전 세계 아미들이. 근데 들어올 때마다 4,500원씩 돈 내고 입장해요. 와, 진짜 엄청나게 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굿즈도 팔고 막 이런 것들. 엔터 산업. 또 이게 게임 사업으로 연결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텐센트도 메타버스 시장 개척하겠다, 나 공격적인 투자하겠다, 전담 팀 뿌리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 많은 IT 공룡업체들, 소프트웨어 공룡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NS 공룡업체들이. 그럼 여기에 추세주가 뭐가 될까를 봤더니 일단은 페이스북 관련돼 가지고는 W게임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뭘 엎었죠? W게임즈예요. 뭘 엎었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 뭐 NFT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소셜 카지노 기업이거든요. 소셜 카지노 기업들이 가상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NFT 화폐를 통해 가지고 토큰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 카지노를 한다? 엄청난 글로벌 시장의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없는다? 그래서 W게임즈가 최근에 기대 심리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게임 업체들. 소셜 카지노 업체 W게임즈 말고 또 뭐 없냐? 되게 많은데요. 뭐 미투젠도 있고 많은데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도 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넷마블도 이 소셜 카지노 업체를 인수했어요. 넷마블이 왜 인수했을까? 암호화폐를 얻고
암호화폐가 요즘에 뜨거우니까 메타버스를 엎을 경우에는 이게 돈 되는 사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잘 모르는 소셜 카지노 업체 넷마블까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